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13번째 시간으로 교육 및 업무 위탁, 포상금 제도,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교육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실무교육인데요. 실무교육 외에도 지금 화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직무교육이 있고 연수교육이 있어서 이 중개사법에서 교육 그러면 이 세 개를 잘 알아두시면 되세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자, 실무교육 먼저 보자면 중개보조원을 제외하고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제 중개보조원을 제외한다고 그랬죠. 중개보조원이 받는 게 바로 직무교육이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보조원만 제외하고 모두 받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소공사도 역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조금 뭐 미리 받아도 되겠네요.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법인 있죠.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 이렇게 취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것도 중요하겠죠.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으로 취임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윤리가 되겠습니다.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입니다. 법률 지식, 실무, 직업윤리. 자,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교육 시간도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직무교육을 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받는 것이 바로 직무교육인데요.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은 안 받습니다. 중개보조원만 받고, 중개보조원도 역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요거 아까 실무교육에는 없었는데 직무교육에는 생겼어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입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그 실시자가 되기도 하고요.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외에 등록관청도 포함된다. 한 번 더 써준 거고요. 내용 및 시간. 자, 내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밖에 없어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그리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많이 오래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뭐 서너 시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너 시간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서너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받는다. 그리고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의 실시권자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은 법에 개정된 부분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 또는 소공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에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의무죠.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성격이고, 한번 등록을 해놓고 이제 개공사가 됐으면 뭐 별일이 없는 한 계속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업을 수행을 할 텐데, 법이 개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의무로 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연수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500만, 여기 제재 있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과태료도 되게 크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의 성격으로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개공사 및 소공사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사항. 변경사항을 교육을 하고,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이거는 이제 또 같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거는 이제 실무교육보다는 작네요. 실무교육은 아까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였고, 이거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예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잘 외워주시고요.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연수교육 통지인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년, 2년, 2년 다 2년이에요. 2예요, 2.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 교육의 일시 및 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의 또 의무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통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하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세 가지 교육은 하여야 한다거든요. 받아야 한다. 예, 근데 의무는 아니고 어쨌든 법에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자, 실시권자 및 대상자를 보자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있는 실시권자가 또 늘었네요.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가 실시권자가 될 수가 있고, 자, 이 실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여기 등에는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 포함입니다. 중개업 관련직 모두이겠죠. 이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 이 실시권자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 공고 및 통지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 실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통지하여야 되겠죠. 10일 전까지, 교육일 10일 전까지 해야 되고, 교육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원 비용은 시설 및 장비 설치, 교육자료 개발 같은 필요한 지원, 그리고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에 또 필요한 돈들을 지원할 수 있고, 강사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실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들어봤을 때는 예, 뭐 정기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은 바는 없었고요. 자, 다음에 교육 지침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 지침을 마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침에 포함될 내용은 교육의 목적, 대상, 과목 및 시간, 강사의 자격, 수강료, 출결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기준 절차, 뭐 딸딸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화면 잠깐만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위탁 부분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사항이며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위탁된 업무는 달랑 2개 뿐입니다. 뭐냐 하면은 교육과 시험 시행 업무. 예, 현재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위탁된 업무는 교육과 시험 시행 업무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교육의 위탁 먼저 보겠습니다.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자,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은 대학,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은 뭐 일반 대학, 산업대학, 방송대학 및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또 다 됩니다. 기숙대학, 각종 학교 등 교육을 위탁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수탁이죠. 그렇게 되면 위탁받아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도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수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이제 실시하려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 과목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 강사 이상으로, 대학 강사 말하는 거겠죠? 이상으로 교육 관련 과목의 강의를 2년 이상 강의한 자,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연구 또는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변호사, 이게는 교육 관련, 전임 강사, 그리고 박사학위, 그 다음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그 밖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확보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겠죠. 이 중에 어느 하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그 중에 하나를 강사로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이 되려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기준입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교육이 아니라 시험 시행 업무의 위탁입니다. 시험 시행 업무의 위탁.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는 것은 시도지사 그리고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시험 시행 업무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협회입니다. 공기업이라 하면 산업인력관리공단 같은 예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준정부기관 그러면 뭐 지자체 같은 것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회가 되고요. 대학은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탁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제외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위탁한 때에 위탁한 기관의 명칭, 대표,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된다. 누구에게 위탁하였다라는 것을 고시해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상금을 보겠습니다. 포상금. 등록관청은 무등록 중개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적발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신고 고발을 보자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은 뭐냐 하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업자. 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한 사람이죠. 거짓, 부정의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아니면 자격증이겠죠.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그래서 지금 암기는 무고 양양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등록업자,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리고 양수, 양도.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수, 양도한 사람, 무거 양양으로 외우시고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신고나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이중사무소,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 사람들은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옵니다. 투기 조장 등 행위를 한 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사람도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 나오지 않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 이것을 했다면 포상금이 나와요.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했다면 포상금이 나오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거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신고 또는 고발 장소는 등록관청도 되지만 수사기관에 직접 해도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 검찰이나 경찰에 직접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고요. 포상금의 지급 절차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입니다. 포상금의 지급권자는 등록관청. 그리고 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고요.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해서 무등록업자들이 등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하여야 되고요. 이제 여기 조건입니다. 그 무등록업자, 이제 잘못한 그 사람, 무등록업자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신고 고발을 당하여야 이제 그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검사가 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거는 검사가 이자를 죄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때는 포상금 안 나오고요. 검사가 기소 중지해도 포상금 안 나옵니다. 기소 유예하면 포상금 나오고 기소 중지라는 것은 역시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소가 지금 중지된 거니까. 그래서 검사가 무혐의 처리했다. 포상금 안 나오고 검사가 기소 중지했다. 포상금 안 나와요. 대신에 판사가 무혐의 처리했다. 이거는 포상금이 나옵니다. 일단 검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해서 판사에게 넘긴 거잖아요. 재판으로. 그래서 판사가 무혐의는 포상금 받을 수 있고 검사가 무혐의는 포상금 못 받는다. 이거 좀 헷갈리지만 잘 알아두시고요.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1개월 내에 지급하고요. 국고에서 50% 이내로 보조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수인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신고 고발한 경우에,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을 했을 때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번에는 2명이 아니라 2건이에요. 2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고소고발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고소고발했단 말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2명이 같이 손잡고 가서 우리 2사람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압니다. 이랬을 때는 이거고, 이거는 이제 고소고발이 2건 들어온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최초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내고,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수수료 내고,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냅니다. 분사무소 설치에 신고를 할 때 수수료, 설치 필증의 재교부 역시 수수료, 전부 다 재교부일 때도 수수료, 처음에 응시할 때, 그리고 신청할 때, 신고할 때 수수료 냅니다. 휴업이나 폐업에는 수수료 안 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도 수수료 안 냅니다. 자, 다음으로 공인중개사 협회를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예, 개공사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공사는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소공사나 그냥 공인중개사 등록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공인중개사는 이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목표는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이런 것을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요. 협회의 성격은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법인 알아두셔야 되고, 사단, 비영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비영리 사단 법인. 그리고 인가주의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됩니다. 예,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자, 협회의 설립은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됩니다. 300명 이상. 예, 협회를 개공사가 한 명이 마음 먹는다고 만들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300명 이상을 모아야 협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창립총회의 의결은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결이 된다는 거예요. 창립총회. 근데 그 600인 이상도 지역별로 다 골고루 분포돼서 균등하게 있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밖의 시도에는 각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지역별로도 최소한 몇 명씩 이렇게 있어야 되고 600인 이상의 출석을 해야 됩니다. 창립총회에서. 예, 그 규모가 일단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고요. 협회의 조직은요, 시도의 지부를 두고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입니다. 시도의 지부, 시군구의 지회. 자, 지부와 지회의 신청은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지부. 그리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지회를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의 업무는 고유 업무가 있고 공제 사업이 있는데요. 고유 업무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중개제도 연구 개선 업무, 이런 거를 위해서 협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로 고유 업무겠죠. 회원의 품위 유지, 중개제도 연구 개선 업무, 회원의 자질 향상 및 지도 교육, 그리고 회원의 윤리 헌장 제정 및 실천, 그리고 부동산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은 이제 비영리 사업이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업무, 이런 업무들이 바로 고유 업무가 되고요. 자, 공제사업을 보자면 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도 우리 이미 저기 앞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고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적립 비율. 그 다음에 재무 건정성.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100% 이상 보장해 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의 운영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근데, 이것은 필수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꼭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공제사업이라는 게 사실 돈이 지금 모이는 거잖아요. 그 회원들이, 협회 회원들이 다 이제 그 보증을 위해서 공제사업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쵸. 이게 지금 돈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령으로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는 바대로 따라야 하는 거고요. 자,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이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랬고요. 위원은 중개업이나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 관계자, 이런 사람들로 그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19인 이내이고요. 성별도 고려합니다. 성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해서 여기다 넣어요. 위원에다가. 그 이제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해서 한 명 넣고, 협회의 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협회 의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협회의 임원 중에서 또 선임이 되면 여기 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협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 이거는 이제 협회 임원 아니죠. 협회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협회장이 추천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받으면 그래서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는 이렇게 두 케이스는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하나여 연임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임기는 2년 1회에 하나여 연임 가능하다. 여기서 지금 협회장이 추천하는데 여기도 무슨 그 법률 관련 무슨 금융 관련 이런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자리가 뭐 공석이 나서 보궐위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하게 되고요. 자,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잠깐 화면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게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회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그리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차입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요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공제 약관이나 공제 규정의 변경이 일어난다거나 공제에 관련된 내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제금이나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요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운영위원회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합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를 의결하고요.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서기를 두는데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자료의 제출, 이런 것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고해라, 이렇게요.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지만 그냥 안 보고 넘어가기도 너무 섭섭한 그런 내용이에요. 뭐 달달 외우기도 또 그렇지만 그래도 꼭은 어쨌든 한 번씩 보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중개사법 13번 영상 교육 및 업무 위탁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